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시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알려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 중 하나까지 공개하는 증시 탑5의 시간입니다. 정말 중국스럽다 하는 표현이 딱이지 않나 하는 생각해봤어요. 중국 당국이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3,700선까지 붕괴가 됐었죠. 고점 대비 30% 이상까지 정말 한 번에 급락한 중국 증시 살리고자 간밤에 2차 부양책을 내놓았는데요. 잠정적으로 IPO를 중단하기까지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중국장이 개장과 동시에 거의 8% 가까운 갭상승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아니라 정말 중국 종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증시의 이 같은 급반등 분위기 속에 우리 증시도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는 점은 어쨌거나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의 국민투표 결과 현재 반대가 압도적이었다라는 의외의 소식 속에 양시장 1% 넘게 개파락 출발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주고 있는 분위기, 코스닥은 심지어 금요일 종가보다 2포인트밖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으면 상승 전환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듯한데요. 코스피도 저점 대비 낙폭을 한 3분의 2가량 줄여주면서 현재 2080선을 회복해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의외로 강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굳이 꼽자면 제약 바이오주의 선전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장과 상관없이 제약주, 바이오주들은 정말 끝없는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한민약품의 지주사죠. 오늘까지 9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올 들어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5배 이상 올랐고요. 에스텍파마는 지난주 수요일 2만원짜리가 오늘 또 20% 넘게 오르면서 지금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2배가 올라 오늘 주가 4만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언젠가부터 제약 바이오주는 그림의 떡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늦었지만 실적주라도 발빠르게 선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고자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시즌이 이제 사실상 시작이 될 거고 이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제약 바이오주가 하나도 없다면 실적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실적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주 가운데 어떤 종목일지 종목 5개 먼저 보여드리고 종목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노무바이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됐었어요.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셨던 종목인데 노무바이오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웰크론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웰크론 강원이라는 기업 얘기 들어볼 겁니다. 세 번째 종목은 영흥철강, 이름처럼 역시 철강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빅솔론입니다. 아마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기업이 하는 그런 사업 얘기를 저희가 아마 해드리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볼 실적주는요, 바로 영백CM입니다. 노무바이오 빼고는 거의 모르겠는데 웰크론은 알아도 웰크론 강원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 드시죠? 지금부터 실적주라는 큰 틀 아래서 하나하나 기업 내용 그리고 실적이 어떤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탑5 출발할게요. 네, 2분기 실적 시즌이 사실상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실적주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 첫 번째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가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실적주 바로 노무바이오입니다.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것 같다. 국내 종자 기업으로는 1위고 또 북미, 특별히 중국 쪽에도 종자를 수출하는 정말 그야말로 수출주로 많이 설명을 들었었는데 박스콘은 거의 상당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갖고 나오셨네요.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국내의 종자 1위 기업이죠.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씨앗을 개발 또 판매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이 5종목 가운데 역시 노무바이오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실적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9월 결산법인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3분기가 되겠죠. 그렇죠. 좋지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4분기가 이제 7월 달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하반기가 접어드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했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네. 제주의 청수원 무가 실질적으로 이제 백색으로 다 나와 버리니까 보통 무 같은 경우에 좀 파래야 되는데 종묘 자체가 좀 잘못되었는지 이제 하얗게 나오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이제 손실 비용 자체가 한 60억 원 정도 나왔어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털어버리면서 다 보상해주고 털어버리면서 하반기에 좀 실적 자체가 좀 좋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기대치가 있고요. 물론 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그 실질적인 일회성 비용 이외에 주력 수출 품목인 이제 당근 같은 경우거든요. 당근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2월이 되면서 이제 3분기 정도에 반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실적 개선의 기대치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미국 또 인도네시아 등 해외 법인에 대한 수출에 대한 하반기 기대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최근 들어서 상승을 보이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네. 일단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저점 대비 60일 이동 평균선을 좀 이탈했다가 좀 단기에는 가파르게 올라왔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직전에 10월 달에 고점 27,650원의 고점인데요. 이 고점 정도 부근에서 좀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종목 자체는 하반기에 이제 실질적인 개선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의 어떤 측면 쪽에서 이런 데 소개를 드리는 그런 측면이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직전 고점 자체의 돌파 여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실적 자체가 어느 정도 손실 비용을 마무리하고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한 단계 이제 박스권 탈피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으로 보여지고 다만 오늘 시장이 좀 좋지 못한 흐름 속에서 현재 1.67% 하락한 26,500원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늘 시장 자체가 이제 그렇게 급락하지 않았다라면 어느 정도 5일 이평선 정도 수준에서 다소의 좀 흔들림 이후에 저점 매수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으리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 같은 흐름 쪽에서 너무 높게 따라잡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물론 직전 27,000원 중반선의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과정에 이번 주에 일환으로 보시면서 장중한테 26,000원 정도 이하권으로 좀 떨어진다면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삼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박스권을 돌파한다면은 직전 고점까지는 2013년 고점까지 돌파하지 못하겠지만 3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좀 우리가 끌고 가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첫 번째 종목으로 농우바이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고추 농자, 당근 종자를 북미나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국내 종자 1위 기업인 농우바이오 2분기부터는 매출이 슬쩍 좋아지고 3분기부터는 본격 수익이 좋아진다라고 합니다. 일회성 비용은 모두 털어낸 농우바이오 오늘 비싸게 살 필요는 없겠고 26,000 지금 550원 정도인데요. 26,000원 아래쪽에서 매수해서 32,000원까지 한번 기대해보자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실적주 농우바이오였네요. 네,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선취매하면 반드시 수익으로 연결된다 하십니다. 두 번째 저희가 김태현 멘토님이 꼽아오신 실적주 알아보려고 합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오늘의 탑2는 바로 웰크론 강원입니다. 국내 중소형 산업용 보일러 강소기업이다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테마주로서 웰크론까지는 알고 계십니다. 근데 웰크론 강원은 전혀 다른 산업용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 그렇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산중공업을 뽑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HRSG라고 해서 폐열 회수 보일러를 만드는 업체는 BHI, 또 한솔신텍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한솔신텍이나 BHI 같은 경우는 주기기, 보일러의 주기기를 만드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는 보조 보일러를 만드는 업체였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 온수를 쓰거나 또 이제 산업용에서 실질적인 이제 전기나 일부 온수를 쓸 때 보조 보일러를 좀 많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는 50메가와트급 이내에 아주 소형 보일러를 만드는 업체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가 보조 보일러나 또 폐열 회수 보일러 쪽에 매출이 한 7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위에 화공 설비 이런 매출 자체는 좀 작고 다만 이제 웰크론 강원이 최근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은 6메가와트급 가스와 발전 사업에 수주를 했다 이런 얘기가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주도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6메가와트급 정도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100메가와트급이면 10만 명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 생산량인데요. 6메가와트급이면 한 10,000명 정도 이하의 생산량을 볼 수 있는데 다만 이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가 보조 보일러를 만들고 또한 여기다가 실제 신재생 에너지의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제 발전용 가스화 사업까지도 좀 진출을 하게 된다면 물론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은 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산업인데 점진적으로 소형 보일러를 만들면서 이 회사가
향후에 점진적으로 외형이 확대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현재 웰크롬 강원에 유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규모는 좀 작지만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뭐 폐연료 등을 폐기물을 다 모아서 전기를 뽑아내는 사업에 허가권을 따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물론 여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은 폐목재나 폐타이어 같은 경우를 연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연소할 수 있는 기술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술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런 업종인데 뭐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고용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연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향후에 웰크롬 강원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꾸준히 눈여겨 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 14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올 1분기에 1억밖에 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만큼 이제 발전업황 자체가 좋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작지만 이 종목은 꾸준한 기술 개발을 하면서 가스화 발전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향후의 기대치를 우리가 충분히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릴까요? 네, 4월, 5월, 6월에 쑥쑥쑥 올라오네요. 네, 계단형으로 꾸준하게 올라왔던 그런 모습이고요. 6월 말 같은 경우도 3,910원까지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수 시장 흐름과 더불어서 좀 양봉, 음봉, 양봉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일단 계단형의 패턴의 상승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다만 3,900원 정도 선의 매물대를 아직은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2분기부터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개선되어지는 측면 자체가 시장에 노출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반기에 추가 기대치에 의해서 주가를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웰크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오늘 강원 같은 경우도 너무 높게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다만 5일 입병선의 지지 여부가 좀 보여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3,600원 정도 이하권으로 이번 주에 다소 좀 눌림목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마디 조정 정도가 좀 들어온다면 웰크롬 강원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관점에 가담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매물대를 소화하고 난 이후에 4,5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추가적인 상승 레벨업에서 이익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내 보조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가운데 조금 작은 중소형 보일러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지금 친환경 사업에 허가권을 따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이었는데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고 있는 중에 역시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 현재가는 2,520원 정도인데요. 조금 눌림에 사서 4,500원까지 노려보자. 3,600원 이하에서 매수하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적주 바로 웰크롬 강원이었네요. 네, 익숙하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만 기업의 내용을 알고 또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의 탑3 종목 알아볼게요. S&P 금탈멘토가 주목하고 있는 실적 호전 종목 세 번째 종목 영흥철강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외형이 많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셨는데 일단 리포트들은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주가의 움직임도 지난주 금요일 거의 신고가를 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부터 얘기 들어봐야 되겠네요. 일단 철강 기업인데. 네, 뭐 이 회사의 본업은 이제 철강 선제 쪽에 사업을 주력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신사업 자체의 어떤 성장 동력을 좀 갖췄다 이런 부분인데 자동차용에 들어가는 이제 냉간 코일 스프링의 원재료가 바로 IT 와이어라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이제 7월달에 공장을 이제 생산 가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예정대로 가동이 하게 된다면은 기존의 사업 자체도 좀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의 사업 부분까지 가미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 실제적 기관들의 매수에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소위 그 말씀하신 IT 와이어라는 신규 사업 부분에 이제 제품이 잘 나오면 공장을 7월부터 돌린다고 하셨잖아요. 뭐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납품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현대차에 주력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외 유수의 자동차 메이커와 더불어도 계속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생산 부분이 이제 완료가 되면서 납기가 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전해진다면 실질적으로 이 추가적인 외형적인 부분의 해외 업체와의 관계도 조금 더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런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공항을 만약 건설하게 되면 영흥철강의 수혜다 그런 분석도 있던데요. 동남권의 신공항 자체가 실제로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실제로 좀 선정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국면에 있어요. 물론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뭐 대구에 할지 또 뭐 김해에 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못 났습니다. 아마 빨라도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가 좀 되어야 어느 정도 좀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의 어떤 시너지적인 측면에서 알파 효과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건 조금 더 지혜에 우리가 향후에 좀 점검을 해봐야 된 그런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어떤 식으로든 대구든 김해든 동남권 신공항이 추진이 된다면 그에 따른 철강제의 어떤 우리가 주문량이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 회사의 기존 사업의 전반적인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플러스 효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신공항 모멘텀에 늘 잠재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좀 그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했던 것은 이제 보령이나 베트남 쪽에 공장을 이전하면서 좀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했어요. 역시 이 종목도 작년 1사분기죠. 14년도 1사분기에 영업이익이 14억 원을 기록했는데 그렇다고 마이너스권은 나지 않았습니다. 올 1사분기 한 1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요. 역시 이 종목도 오늘 하반기, 즉 반기 실적부터 하반기 실적이 좀 개선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좀 실적주로서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으로 판단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영철강의 주가 자체도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월 달에 박스권을 좀 돌파하면서 직전 고점 4월 달을 돌파해 놓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좀 아직은 좀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물론 시장의 영향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오히려 줄 때 조금 여기서 큰 폭의 조정보다는 조금 좀 대밀리는 조정, 장중에 좀 밑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조정 정도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직전 고점에 어떤 그 2,800원 정도 선 이상권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1차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난 이후에 이 가격대 지지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되니까 영흥철강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4월 고점을 넘기기가 상당히 버거워 보였는데도 지난주 월요일날 기관이 폭발적으로 양봉을 세워주면서 그 라인대를 넘겨놓은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영흥철강 역시 IT 와이어라는 신규 사업 본격화로 인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종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탑3 영흥철강 설명 들어봤네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한 멘토의 가이드를 받고 있는데요. 탑4 알아볼까요? 실적 개선주 네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빅솔론이네요. 모바일 프린터 시장의 성장성을 확보했다. 네, 사실 모바일 프린터 사업도 하고 있지만 이 라벨 프린터 사업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빅솔론인데 뭐 빅솔론 이름도 모르겠고 라벨 프린터는 뭔지 그냥 이제 프린터하면 모르겠는데 모바일 프린터는 또 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빅솔론 같은 경우는 국내 POS 포스 프린터 시장 1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편의점에 갔을 때 계산을 하게 되면 단말기에서는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 포스 시스템인데요. 빅솔론 같은 경우는 이 포스 시스템의 국내 1위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포스 시스템 이후에 최근 들어 2010년도 이후부터 스마트폰이 실질적으로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프린트 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제 집에서 주말 같은 경우에 저도 가끔 짜장면 시켜 먹을 때가 있습니다. 네, 주말에 시켜 먹는 짜장면 맛있어요. 배달하시는 분이 오셔서 이제 실질적으로 카드 결제기를 갖고 오죠. 대부분 다 현금 결제보다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바로 모바일 프린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자 시켰을 때 이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피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라벨 프린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택배 오픈마켓 시장이 활성화되면 서 실제로 택배업에서 라벨지가 들어가죠. 네, 거기 뭐 붙어있는. 상당히 택배 시장이 이제 성숙할 정도로 많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라벨 프린트 시장 쪽에서의 성장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포스 프린트에 기반하에 모바일 프린트와 라벨 프린트의 성장세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 같은 측면에서 이 종목 자체는 향후에 어떤 그 비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쉽게 말씀드려서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실적은 어떤 측면에서 더욱 좋아지나요? 그 같은 그 포스 기반의 어떤 그 프린트 시장 자체는 뭐 기존 사업은 그대로 영위가 되고 있는 측면인데 물론 이제 매출의 75% 정도가 수출 쪽입니다. 수출 쪽인데 그래서 중국 시장을 비롯해서 수출적인 그 측면에서 상당히 회사가 공을 들이고 있는데 해외 시장 자체에 대해서 중국 시장은 처음 어느 정도 계약권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건 문제가 되겠는데 빅솔론 같은 경우는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어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역시 공략을 해야 이 회사가 향후의 외형 성장에 어떤 플러스권을 우리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하나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매출의 75% 정도가 수출 쪽에 잡혀 있다 보니까 환율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영향이 어느 정도 이 회사의 실적에 다수나마 영향을 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환율 자체가 여기서 계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 영향은 조금
미미하지만 영향을 받겠지만 이 회사의 향후의 그 해외 진출과 더불어서 폭발적인 신성장세를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는 좀 많이 밀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잠시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14,150원에 5월 29일에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한 단계, 두 단계 좀 하락 패턴을 보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평선이죠. 121 이동평균선 정도의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네. 물론 오히려 주가 자체가 좀 떠올라 있을 때 탄력을 붙였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있는 반면에 네네. 향후의 성장성과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면 오히려 좀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종목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탈되어 있는 그런 측면을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더 밀려내릴 때 오히려 저점 매수 관심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빅솔론 같은 경우는 12,000원 정도 이하권 정도로 좀 조정을 받는다면 오히려 좀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조금 약간 중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저점 매수의 기회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번째 실적 개선주 바로 빅솔론이었습니다. 포스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모바일 프린터 시장 그리고 라벨 프린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보고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오늘 121 이평선 굉장히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네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실적 개선주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종목이 되겠습니다. 탑5예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마지막 종목 바로 영백CM입니다. 제품 다변화로 매출도 늘어날 것이다. 어떤 국내 진품가에서는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영백CM을 소개했습니다. 내년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다. 그만큼 이제 향후가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모터를 만드는데 이게 스마트폰 부품주로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모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현재 모터, 진동 모터를 만드는 업체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했던 그 모터, 코일형 모터보다도 BLDC라고 해서 좀 노이즈가 적고 수명도 길고 진동력도 좀 강하고 결국 진동력이 강한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거든요. 이와 같은 BLDC 모터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향후 성장성이 좀 뒷받침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리포트들도 좀 많이 좀 나왔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그 BLDC 모터 쪽의 외형 성장세에 따라서 기대치가 현재 정폭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다만 IPO 직전에 실질적인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IPO를 기업 공개를 하고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적이 좀 좋지 못했어요. 역시 영백CM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영업이익이 65억 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26억밖에 영업이익을 기록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니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분기 턴어라운드보다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올해 연간 실적 턴어라운드에 좀 기대치를 가지고 지켜보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외에도 LG전자라든지 여타 유수의 해외 핸드폰 업체와 이제 실질적인 그 매출 정대를 위해서 협의 중인데 소니 쪽에서는 이제 제품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우리가 향후에 이 회사의 외형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또 이 종목은 또 실적 대비 상당히 좀 저평가된 종목인데 주식 수가 270만 주가 되지 못합니다. 260만 주밖에 되지 못해서 향후에 어떤 재무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가 외형을 확대시키고 실질적인 저평가 인식을 좀 탈피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무상증자의 얘기들도 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물론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측면이고요. 차트 보시면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래서 신규 상장된 종목으로서 공모가는 5,500원 대비 실질적으로 6월 달에 14,350원까지 좀 많이 올라왔던 그런 종목인데 그리고 난 이후에 좀 두 단계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종목 자체도 역시 향후의 성장성 대비로 놓고 봤을 때 주봉 차트상으로도 이번 조정 구간 자체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간에 바로 올라갈 수 있으면 좀 좋겠지만 어느 정도 숨고리 국면 쪽에서 눌림목을 좀 주거나 이럴 때마다 저점 분할권 매수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부품주이기도 한 영백CM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새롭지만 참 신선한 그런 내용이었지 않았나 생각해봤는데 무상증자 기대감도 있는 그런 종목. 조금은 긴 호흡의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해서 노무바이오에서부터 영백CM 얘기까지 총 5개 실적 개선주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오늘 탑픽주는 웰크론 강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아까
IT 와이어. 예. 아니, 웰크롬 강원. 보조보일러. 보조보일러 만드는 업체. 예. 오늘 가스 워낙 발전 사업에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맞아요. 오늘 워낙 새로운 종목들이 쭉 얘기가 많이 돼서 헷갈리고 있습니다, 저도. 일단, 보조보일러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고, 가격 잡아주세요. 네, 가격을 잡아드리면 아까 좀 잠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더 길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웰크롬 강원 같은 경우에 오늘 저점 매수권을 우리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매수권이 여러분들 3,550원 정도까지 3,600원이 좀 이탈되는 그 가격대에서의 저가 매수 관점을 관심을 좀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 또한 주봉선으로 봤을 때도 이 종목의 매물대를 소화한다면 4,500원 정도 선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 그 6월 달에도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을 시켜주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이 가격대가 만약 이탈된다라면은 추세 이탈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손절가 정도는 우리가 3,200원 이하로 이탈되는 시점을 잡아서 여러분들께서 매매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단기적인 좋은 수익을 좀 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산업용 조그마한 보조보일러를 만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웰크롬 강원 실적주로 얘기해 주셨고요. 3,690원 하고 있는데 3,500원대 정도의 평균 매수가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표가는 4,500원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주 분석의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5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